기하를 공부할 때 있잖아. 되도록이면 여기서 모든 걸 다 끝내고 간다는 마인드로 해줘야 돼. 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아예 초벌 작업을 안 해놓으면은 학기 중에 이거를 막 개념부터 차분히 할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 그래서 위에는 목표가 뭐니? 우리가 지금 방학 때 처음에 개념 조금 작업하고 있지? 이제 학기 중에는 그러니까 교과서 문제하고 필수형 정도 풀이할 수 있을 정도만 그 정도까지만 올려놓으면 된다는 거야.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좀 기출은 생각보다 조금 만만치 않지? 그러니까 접선은 그 공식은 몇 개 없지만 근데 적용시키는 과정이 조금 쉽게 나가. 그렇잖아. 그래서 문제를 조금 다뤄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풀고 있잖아. 요 정도 난이도 생각하는데 자, 일부러 그래서 요것만 학교들로 다 해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대부분의 지금 2차 곡선에서의 공식이잖아. 공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유도하는 과정 자체가 뭐였냐면 판별식을 통해서 유도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크게 안 보일 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판별식을 상당히 좀 잘 활용을 하면은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채점 잘하는 사람은 좀 같이 한번 풀이 좀 할 텐데. 실무적 있으면 앞으로 같이 한번 이걸로 복사하면 여기까지가 중간고사거든요. 예외 없어. 그 2차 고사는 정말 깔끔한 게 뭐냐면 접선까지가 모듈 다 중간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잘 안 된 거 좀 배울까? 5번 하나. 5번? 그 다음 10번, 7번. 3번, 6번. 이거 15번, 소다, 9번이 15번. 한 번부터. 그 3번 가보면 그 문제가 뭐냐면 집합 A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지. 4x 제곱에 그 다음에 y 제곱은 4. 아직 표준화 관리 있지? 양변을 4로 나누면 x 제곱 그 다음에 4분의 y 제곱이지 1이야. 이거 무슨 도형이니? 무슨 도형? 타원이지. 타원이잖아. 그러면 타원 중에서 얘는 좌우형의 사각이야. 그렇지. 뭐 절변 생각해보면 돼. 꼭지점을 생각해보면 되지. y 대신 0 집어넣었을 때 x 뿔마 1에서 만나.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의 그래프를 한번 추론해보면 여기 1이 생략이 돼 있잖아. A보다는 지금 B가 더 크다는 얘기야. B가 더 크니까 이제 아래 위로 긴 상하형의 타원이지.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요 타원하고 그 다음에 집합 B는 직선이지. 얘가 지금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래. 만난다는 얘기지. 그 얘기 아니지? 그러니까 뭐 굳이 요 그림도 필요 없어.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상하형의 이러한 타원인데 지금 기울기 얼마짜리는 마이너스 2짜리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k. 그러니까 얘는 k 값에 따라서 y좌표를 바뀌겠지만 기울기는 마이너스 2지. 만난다는 얘기지. 이렇게 최초로 만나는 순간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지. 요 사이 왔다 갔다 하면 만나겠지. 그렇지? 그래서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지금 현재 기울기가 얼마니?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거지.
뭐두 개를 찾아. 그 사이에 왔다 갔다 거릴 때 교점이 발생할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첫 번째는 이제 기울기 공식을 이용하거나 기울기 공식. 기울기가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2란 말이지. 그러면 지금 봅시다. 우리 타원에서 상혁아 네. 교재를 봐봐. 여기 봐봐. 기울기 공식 외웠어. 어떻게 되니? 기울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여기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지. 그러니까 a제곱이 1인 거고 b제곱이 3인 거니까 지금 여기서 m이 얼마인 거지? m이 마이너스 2인 거니까 a제곱 m제곱이야? 그럼 여기 4가 되겠지? 1이니까 그 다음 플러스 b제곱이지. b제곱 3.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야. 이게 바로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루트라면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루트. 그럼 k제곱이 나왔지. k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그리면 되겠어. 이 사이를.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연수죠. 자연수. 지금 만난다고 했습니다. 교점이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니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루트 2에서 해석지가 좀 잘못됐지? 우리 등호 붙여야 돼. 근데 이 사이에는 정수니까 등호 붙여있구나. 이 사이는 정수, 자연수만 쓰시면 되겠지. 자연수. 지금 문제가 자연수의 개수 묻고 있지? 그럼 루트의 값이 얼마니까? 1.4니까 이 값은 얼마나 되나? 2.8 정도 되겠지? 그래서 k 값 자연수는 누가 있냐면 1하고 2가 이렇게 되고 루트 안에 공식이 뭐예요? 그거 거기 책에 있어 다. 무슨 아니었니? y는 mx 어떻게 돼? 이거 너희들 이루면 안 돼. 루트 a 제곱 m 제곱. 아직은 막 암기가 안 되는 학생들은 이걸 찾아서 또 적용을 시키는 훈련해야 돼. 접선은 공식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야. 공식에 누가 못 외우겠어. 어떻게 외우지? 근데 그걸 어떻게 적재적소에 적용시키는 게 어려워. 그래서 문제는 중간고사에서는 근데 접선 문제가 좀 더 어려워. 그 다음에 5번 가볼게. 5번은 아주 잘 나오는 거. 얘가 교과서 문제야. 교과서에 있고 대단하게 있는 문제지.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고 5번은 산술기야. 특히 산술기가 왜 등장하냐면 우리가 힌트가 뭐냐면 첫 번째 줄에는 1사분면이야. 그렇지. 1사분면의 점이라고 하는 얘기는 점을 잡았을 때 둘 다 양수가 된다는 얘기지. 양수 조건이 뭔가 달라붙기 때문에 이런 산술기가 늦어진다지. 그럼 볼게. 타원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아래 여기는 상하형의 지금 타원형인데 얘는 아주 비주무제 아니라 이거. 오케이. 그러면 지금 꼭지점을 체크를 해보면 여기가 뿔만하지.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4. 그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3이 될 것이고 지금 1사분면 위에 P라는 점을 잡아서 접선을 걷다. 그렇지? XY 축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한다. 이 점이 A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점이 B가 된다. 그렇지? 그럴 때 지금 면적의 최소값을 구하죠. 면적의 최소값을 구하죠. 그러면 지금 점 P 자체를 어디서 잡았냐면 1사분면 위에 잡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점 자체를 내가 잡을 때 뭐 A, B라고 잡을 때 애초에 A 양수고 B가 양수가 되니까 산술기한 연세가 이미 좀 나와 있다는 얘기지. 그치? 1사분면 요점. 그러면은 우리가 접점이 주어졌을 때의 공식 기억나니? 2차 곡선은 접점 주어졌을 때는 그치? X제곱 대신 누구 집어넣어? X1 X Y제곱 대신에 Y1 Y 그거 기억나지? 그걸 좀 이용할 거야. 그래서 요놈이 9분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16분의 Y의 제곱이 되지. A, B에서 접선을 해오면은 X제곱 대신에 누구 집어넣어? 요게 X1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Y1이니까 여기 AX 이렇게 집어넣어야지. 그 다음 16분의 Y제곱 대신에 Y1 Y 얘가 바로 Y1이야. 그러니까 B의 Y가 되겠지. 요게 지금 1이 된다. 2이지. 그렇지? 요게 바로 접선이야 현재. 이게 바로 접선. 그럼 요거의 면적을 구하려면 당연히 뭘 구해야 된다고 그래. 절편을 체크를 해줘야지. 그래서 X절편 Y절편 그럴까? 우선은 X절편 부려줄게. Y 대신 0 집어넣었어. 그러면 여기서 X는 뭐가 되니? A분의 9가 되겠지. X절편 그랬어. 그럼 Y절편은? 얘 대신 0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B분의 16이 되겠지. 그럼 면적 한번 구해볼게.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x좌표, y좌표를 구했으니까 이 면적은 2분의 1에 1병 곱하기 높이 a분의 9 곱하기 b분의 16이 되겠어. 약분하면 8이지. 그래서 뭐가 되냐면 a, b분의 8, 9, 72 이거지. 뭐야? 면적이 이건데 지금 문제가 뭘 구해? 면적의 최소값을 구해. 이거의 최소값은 이게 고정돼 있잖아. 그럼 분모가 뭐일 때? 최대일 때. 네, 그래서 나는 이 면적의 최소값은 a, b 이거가 최대일 때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지. 곱의 최대값이야. 곱의 최대값.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 접점 주어질 때는 하나의 힌트가 뭐냐면 이 a, b는 이 타원 위에 있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네임에서 성립이 돼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가 성립이 되냐면 9분의 a 제곱 그 다음에 뭐냐면 16분의 b의 제곱이 얼마? 1이지. 합이 일정하잖아. 항상 이런 구조지.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그렇지. 혹은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 구할 때 쓰는 게 그게 바로 선술계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 선술계 쓰는 게 있어. 봅시다. a의 최대값만 구해주면 되고 요거 양수지 요건 양수야.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의 요거 곱하기 요거 3의 제곱에다가 4의 제곱입니다. 143 144니까 12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a 제곱 b 제곱 이게 되겠지? 그럼 얘 나올 때 뭐 나와? 12로 나올 것이고 6분의 1 되고 6분의 1에 a, b로 나오겠지. 나올 때 12로 나올 것이고 a, b로 나오겠지. 얘가 지금 뭐냐면 이게 1이래. 그래서 a, b의 값은 이거보다 6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a, b가 최대가 되는 순간마다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은 여기다 6을 집어넣어주면 답이 나오겠지. 정답을 받아. 10. 잘 나오지. 산술계도 엮여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접선 공식도 알아야 되고. 교과서 문제니까 아주 잘 나와. 교과서에 대단히. 그 다음에 6번 문제. 타원 요거 위에 점이지. 접점 주어진 경우잖아. 그럼 뭐 떠올라야 돼? 방금 했던 거. x제곱 대신에 x1, x, y제곱 대신에 y1. 그렇지. 접점 주어질 때는. 그러면 우선 보기적으로 표준 하나 시켜보면은 분자분 뭘로 나누자? 양배를 뭘로 나누자? 25로 나눠볼게. 25. 깔끔하게 안 나옵니다. 4x제곱에 그 다음에 9y제곱 25. 여기 타월인데 좀 위의 점, 요거 위의 점 2,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가 x1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y1에 해당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 접수가 어떻게 된다? x 제곱 대신 누구 집어넣어? x1, x. 그러니까 요 놈 대신에 2x 집어넣어야지. 그렇지? 그 다음에 y 제곱 대신 누구 집어넣어? y1, y. 그러니까 마이너스 y가 들어가야 되지. 요 놈은 얼마다? 25다. 요게 바로 뭐냐면 요점에서 접선이지. 그치? 접선이 P만 7을 지난대요. P만 7. 얘 정리하면 8x에 마이너스 9y가 25라는 얘기인데 얘가 지금 어딜 지나니까 이거가 P만 7을 지나죠. P만 해주면 되겠어 이제. 그럼 8P에다가 7, 9, 63 얘가 25 88이지. 그럼 P의 값은 얼마? 10. 80. 이거 간단한 문제인데 이런 간단한 문제 맞으면 4점이야. 배점이 상당히 높아, 그지? 기하 문제들은 다 점수가 좀 배점이 높아. 문제수가 적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되겠지만 그래서 어설프게 몇 개 좀 공부 얇게 하면은 몇 개만 틀려도 점수가 훅 떨어져. 조심해야 돼. 기하 같은 거 보고서 A 못 받으면 되게 타격이 크단 말이에요. 적당히 투자만 하면은 충분히 A 받을 수 있고. 7번 갑시다. 수원초령은 당연히 우리가 안 돼. 좋은 점수 받기가 좀 그렇게 어렵지 쉽진 않잖아, 그지? 그렇지만 기하는 만만하단 말이지. 이 정도 난이도야. 그냥 이게 내가 뭐 킬러를 문제 뺀 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 이 상태야. 이 상태니까 살만하잖아, 그지? 7번 볼게. 좌표 평면에서 A, B 점이 있고 요거 위에 한 점을 꼭지점으로 삼아서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보래. 봅시다. 한번
무슨 어떤 상태인지 한번 그려볼게. 7번 문제. 지금 y제곱은 4x 얘를 먼저 그려봅시다. 포물선이 좌우형이지? 초점 어디니? 항상 얘를 4로 나누면 되지. 이제 초점이 어디? 1,0. 그러니까 요놈의 X는 이렇게 되겠지. 초점이 1,0이면서 기본형이니까 꼭지점이 여기에 담을 거고 준선이 언제면 마이너스예요. x는 마이너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그림이지. 그림이 먼저 나와야 되겠고. 항상 우리 모습은 거잖아. 우리 포물선의 모습은 준선을 등지고 초점을 이렇게 껴안는 방향으로 나오자고 했지. 그러니까 이런 개형이 나와줘야 되고. 지금 문제가 뭐니? 그럴 때 요 포물선 위에 한 점 P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인데 A점이 마이 컴마 6이네. 그러니까 A점이 마이너스 2,6 여기 어디 있어? A점이 마이너스 2,6이고 그 다음 B점 2,8이지. 여기 더 위에 여기 어디 있겠지. 그럼 여기 지금 A하고 B는 뭐냐? 고정된 점이라는 거야. A, B는 애초에 변할 수가 없어. B점이 어디냐면 2,8이고 그다음 이 점이 마이너스 2,6이지. 얘는 고정이 되네잖아. 그렇지. 오로지 움직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P밖에 없어. 그렇지. P점이 요 포물선 위로 움직인다 이거. P점이 여기 어딘가를 움직일 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지. 최소값. 그럼 봅시다. 최소값은 A, B를 연결한 가장 이게 뭐냐면 얘를 밑변으로 삼아볼게. 얘가 밑변이니까 당연히 면적은 높이가 최소일 때 가장 가까울 때 있을 때잖아. P라는 점이 가장 여기서 얘랑 가까울 때. 즉 얘를 평행이동시켜가지고 이렇게 접하는 순간 효과. 여기 어딘가 P가 존재한댔지. 항상 평행이동시켜서 접하는 순간을 찾는다. 어차피 얘는 고정돼 있으니까. 이때가 바로 높이가 최소가 되잖아. 우선은 내가 1차적으로 찾아야 될 거는 요 AB의 기울기를 찾아야 돼. 그렇지 않을까?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기울기 찾아낼 거니까. 그럼 AB의 기울기를 찾아내면은 2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4가 될 거고 얘의 제곱은 얼마지? 2지. 8에서 6 뺐으니까 이놈의 기울기 얼마다? 2분의 1이지. 그럼 나는 뭘 찾아야 돼? 포물선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2분의 1인 애를 찾으면 되겠어. 2분의 1을 찾으면 어떤 직선이야? 바로 요 직선이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 난 뭘 구하면 되겠어? 지금 문제가 면적을 묻고 있지. 면적을 물어보면은 이 직선을 찾았으면은 허리공식 쓰면 되잖아. 점직선 허리공식 쓰면 그게 높이가 되겠지. 그지? 그렇게 접근을 할 것이고. 그러면 봅시다. 기울기가 지금 2분의 1인 거 알았지? 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외웠다. 포물선에서 기울기 주어질 때 공식 어떻게 되니? 외웠니? mx 좌우형선은 mx 플러스 n분의 p. 이렇게 기억해야지. 그럼 넣어볼게. y는 여기서의 m은 뭐가 된다? 기울기 2분의 1이니까 m분의 p지. 지금 m이 얼마냐면 2분의 1이고 p 얼마? p는 얘를 사로 나누는 게 p지 뭐야? 1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2분의 x 플러스 2가 되겠지.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찾는 직선이야. 이제는 뭘 구하면 되겠어? 뭐 이 점 택하든 요 점 택하든 여기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구하면 되겠지. 점직선 거리 공식. 그렇지? 그럼 높이 나올 거 아니니? 그럼 구할 수 있겠지. 그렇지? 얘가 아주 잘 나오는 문제야. 근데 이 정도가 조금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해. 이하에서는 할 게 많잖아. 할 게 많아. 왜냐하면 뭘 해야 돼? 우리가 먼저 요 기울기를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찾아냈으면 공식에 투입해서 요 접선을 찾아내고 그 다음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를 이용해서 높이만 찾아내면 답이 나오지. 해야 될 거 작업이 좀 많기 때문에 얘가 나오면 좀 배점이 좀 있지. 그 여기 다음 단계도 일할 수 있지. 그치? 점식선 그리고 잘잖아 얘들아. 그걸 한번 해봐 마무리. 그래서 7번은 워낙에 자주 나오네. 그래서 7번은 별표가 3개짜리지. 배점이 높잖아. 거의 5점짜리야. 그렇잖아. 그렇게 심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 정도만 돼도 난이도가 기하 문제에 있어서 높은 편에 속한다는 거야. 이렇게 하게 많잖아. 8번 해볼까? 8번 볼게. 8번을 보면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2차 곡선은 모든 공식이 다 어디에서 출발했다. 판별식. 그걸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쌍곡선도 2차 곡선이지? 그럼 얘가 어떤 직선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는 모르겠잖아. 판별식이야 다. 그냥 함부로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잘못 판단하면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은 판별식으로 해보면 돼. 빠르게 한번 해볼게 봐봐. 내가 지난 시간에 뭐 쌍곡선 같은 경우는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 우리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점근선보다 더 완만하면 어떻게 되겠니? 만약 쌍곡선이 이렇게 접하지 않는. 됐는데 점근선을 먼저 그렸을 때 만약에 점근선을 내가 점근선을 이렇게 사각형이라고 했지? 점근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발생하고 그래서 만약에 쌍곡선이 이러한 형태로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점근선보다 더 완만해. 그러면 절대 이게 접하는 구조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지. 나올 수가 없어 애초에. 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무슨 얘기냐면 이 점근선보다 더 가파른 형태로 나와줘야 돼. 그래야지만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점근선이 약간 균점이 될 건데 그걸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면 그냥 판별식으로 하면 된다 이거. 예를 들어서 8번 같은 거 보면은 8분의 x 제곱 이렇게 돼 있고 일단 마이너스 2분의 y의 제곱이 1이지. 쌍곡선이지? 쌍곡선 중에서 어떤 거니? 예. 좌우형이지. 좌우형이지. 여기가 1이니까 상하형은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그렇지. 그래서 기억을 가볼게. 기억. x 더하기 2y 얘와 만나느냐 물었어. 우리가 먼저 이거 봅시다. 뭐 자신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x는 마이너스 2y를 집어넣어가지고 판별식 해보면 된다 이 얘기야. 한번 해볼게. 8분의 이거 제곱이니까 4y 제곱이지. 마이너스 2분의 y의 제곱 1이지. 이게 앞부담이 얼마? 2지. 그렇지. 그럼 얘는 뭐가 되면 0이 1이야. 이게 말이 되니?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절대 만날 일이 없다는 얘기야. 실제로 우리가 그림으로 판단해도 이거는 뭐 알아낼 수 있고 그리고 수식적으로 증명을 해도 연립을 했을 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기억은 당연히 만나지 않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게 기억 만나지 않는다고 그 문제. 만나지 않는다. 참이네 미안해. 지문이 만나지 않는다. 기억은 참. 그 다음에 니은모를 보면 한 점에서 만나냐 물어봤어. 그냥 이것도 헷갈리면 판별식 보면 되지. 니은모를 하나 볼게. x 더하기 2y 빼기 1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x는 뭐가 있나? 1 마이너스 2y지. 1 집어넣는 거 그냥. 그래서 8분의 요놈 제곱이지. 1 마이너스 2y 이거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y 제곱이지. 그럼 8 곱하면 얘는 8 곱한 다음에 전개볼게. 얘 4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4y 제곱이지. 얘가 8이지. 정리 제대로 했니? 연립을 했을 때 얘 교점이 하나 나오네. 한 점에서 만나네. 제대로 했지. 8 곱하면 맞지? 그러니까 그 지점이 나왔어. 지금 4y가 얼마? 마이너스 7이지. 그 y가 얼마인 지점에서 마이너스 4분의 하나 나오네. 교점 하나 나오네 실제로. 연립을 보니까. 그 다음에 디귿번도 마찬가지겠지. 디귿번도 대입을 해가지고 판별식을 해봐야 돼. 똑같은 방식으로 되겠어. 그래서 이게 그냥 평행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자신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판별식으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구체적으로 8번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9번은 없어요. 우리 9번을 보기 앞서서 포물선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이렇게 접선을 두 개 그었을 때 수직이 되는 경우가 있었지 얘들아? 그게 어디에서 그었을 때? 기억나니? 내가 증명해줬잖아. 준선상의 그지? 준선상의 점에서 오늘 문제도 있잖아. 성난 문제인가? 맨 마지막 문제지? 그 단답형 문제? 새끼 문제 3개 있는 거? 그치? 그 문제가 그 문제잖아. 우리가 특히 이제 포물선 같은 경우는 성질이 2개 있었어. 접선과 관련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런 거였지. 포물선이 이렇게 있을 때
외부의 점에서 내가 딱 이렇게 접선을 그었다는 거죠. 접선을 두 개에게 그었을 때 얘가 유독 뭐가 되는 수직이 되는 경우지. 그 경우는 언제다? 그 점이 이 준선상에 움직이는 점일 때 거기서 접선을 그으면 항상 수직이 된다 했었지. 그게 바로 이제 오늘 풀었던 마지막 문제가 되는 것이고 타원은 그런 성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타원 2번이지. 그럼 마이너스 1,a라는 그 점에서 타원의 그은 두 접선이야. 서로 수직이 되고 싶다 이거지. 기울기 공식부터 4분의 x의 제곱 3분의 y의 제곱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접선 공식이 기울기를 이용한 공식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접점에서 그지 접점을 이용한 공식이 있었지. 그러니까 두 가지 갈림길에서 얘는 누구를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접점은 여기서 필요하냐 안 하냐. 그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그럼 뭐가 중요하냐 오히려 기울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 아니 그렇잖아.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로 가야 돼? 기울기 공식으로 가줘야 돼. 그래서 그 타원에서 공식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볼까? 기울기 공식 어떻게 되니? mx 뿔마에 루트에 a 제곱 m 제곱 플러스 b 제곱 얘에다 그냥 투입하면 되지. 우리가 m 값을 몰라. 지금 뭐냐면 m 값은 모르는데 a 제곱 b 제곱을 알고 있잖아. 우선 집어넣어볼게. 그러면 y는 mx에서 뿔마에다가 루트에 a 제곱이 4지. 그러면 4m 제곱에 b 제곱이 3이지. 이렇게. 이건 이걸 먼저 써야지. 요게 바로 기울기가 m짜리인 접선인데 얘가 때마침 어딜 지난대? 마일 콤마 a를 지나더라 이거지. 마일 콤마 a를 지나줘야지. 그러니까 대입을 해줄 거야. 그럼 a는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4m 제곱에 플러스 3. 그 다음에 요거 넘긴 다음에 제곱해볼게. m 넘긴 다음에 여기 뭐가 되냐면 m 제곱 되고 넘겼으니까 2a 플러스 m 제곱 a 제곱 이렇게 되고 얘 넘겨서 제곱했으니까 그 놈 날라가지. 4m 제곱에 플러스 3 남지. m에 대한 2차 방정식 등장했지. m 값이 당연히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 그럼 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넘길게. 3m 제곱에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a의 제곱은 0이 되는데 요 두 개의 m 값이 바로 뭐냐면 기울기 두 개지. 그런데 걔가 수직이 된다 이거야. 그럼 요거의 두 군의 곱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3 나오잖아. 그치? 따라서 요거의 두 군의 곱으로 해주면 되겠어. 근계수한 게 3분의 3 마이너스 a 제곱이지. 얘가 얼마?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된다. 그러니까 3 마이너스 a 제곱은 3이 되니까 a 제곱이 얼마? 6이지. 지금 문제가 양수 a 값 구하시오. 정답은 루트 6. 그 다음에 11번 갖고 11번 정도가 상당히 좀 그나마 이제 변별력 문제 좀 하고 얘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인 거고 그림이 이렇게 돼 있잖아. 타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마름모 모양. 이제 꼭지점끼리 연결한 이러한 마름모 모양 있고 그다음 얘네들의 접하는 다시 타원이지. 이런 모양이고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타원이 x 제곱에 4분의 y 제곱은 1이야. 지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바깥에 있는 타원이 이거에 네 꼭지점을 연결해서 만든 마름모에 내접하는 타원이지.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요 있지? 마름모가 되는 요 변들이지. 얘는 이 안에 있는 타원에 무슨 역할을 하니?
접선 역할 하잖아. 접선 역할. 그지? 그러면 요 빨간 직선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 그렇잖아. 왜냐하면 꼭지점의 좌표를 이미 알고 있거든. 여기 얼마니? 2지. 여기 얼마? 1이잖아. 그럼 얘만 생각하자면 얘는 뭐가 되겠어? y절편 2이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니까 y는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얘가 바로 그냥 접선이야, 접선. 기울기 뭐냐면 기울기가 얼마지? 마이너스 2짜리 접선이지. 그럼 요 안에 있는 요 타원 한번 적어볼게. 안에 있는 타원이 뭐냐면 a 제곱분의 x 제곱, 그다음에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때 이 빨간 애가 무슨 역할 한다고 했어? 접선. 접선. 그렇지. 그러면 기울기 공식에다가 투입해. 접선인데 기울기가 얼마짜리인 거니? 마이너스 2짜리인 거지? 요 공식 여기다 투입하겠다는 얘기야 지금. 그럼 어떻게 되겠어?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내가 요 직선이니까 둘 중에서 누구 택하니? 플러스 택하면 되겠지? y절편 플러스 1이잖아. 플러스 택하면 되겠고 여기 a 제곱 m 제곱이야. 그럼 a 제곱 들어가고 m 제곱 m이 얘잖아. 4a 제곱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4a 제곱에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겠지. 지금 요 타원에서의 기울기가 얼마짜리? 마이너스 1짜리인 접선 얘잖아. 공식에 투입했어. 얘가 돼야 돼. 그럼 AB의 관계식이 첫 번째 나오겠지. 얘가 바로 얘야. 그럼 요게 얼마가 된다? 요 놈이 알맹이가 4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요 4a 제곱에 플러스 b 제곱이 얼마가 돼야 된다? 4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얘가 튀어나와서 2가 된 거야. 하나 뽑아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조건이 더 필요한데 걔는 문제에 나와 있어. 봅시다. 거기 세 번째 줄 보면 이 타원의 초점의 좌표가 0,a하고 0,-1이네. 지금 요 알맹이에 있는 요 타원이지. 우리가 보통 타원에서 초점의 좌표를 뭐로 적니? C로 적지. 여기가 C고 여기가 마이너스 C일 거 아니니. 맞잖아. 그럴 때 A, B, C의 관계가 어떻게 돼? 좌우형이 있는 상하형이지. 상하형에서 누가 커? B가 크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A, B, C 관계는 뭐가 된다?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얘가 원래 성립이 되는 거잖아. 요즘에 내가 C라고 잡았을 때 이해가니? 그런데 때마침 요 C 값이 A가 됐네. 그럼 얘 대신 누구 집어넣으면 돼? 얘가 A래. 그렇다는 얘기잖아. 지금 봐봐. 문제에 그렇게 돼 있지? 봐봐. 이해가니? 타원의 두 초점의 좌표가 0,a하고 0,-가 나왔다는 거의 의미는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C를 쓰는데 C라고 썼을 때의 A, B, C 관계가 이게 되지? 그지? 근데 그 C가 때마침 A더라 이거.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는 B의 제곱은 뭐냐면 A 제곱 다음에 A 제곱이니까 2A 제곱이 된다 이거지. 이걸 만족하는 A, B 표시하지. 다시 한번 이렇게 볼까? 이게 모의고사 문제인데 우선은 이 바깥쪽에 있는 타원은 뭐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꼭지점들을 우리가 집어내고 그러면 이 직선을 구할 수 있지. 이 직선은 이 알맹이에 있는 타원에 무슨 역할을 한다? 접선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랬더니만 이 직선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 뭐야? 얘야. 얘는 확실히 구할 수 있거든. 봤더니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2지. 그럼 기울기를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타원에 기울기 공식에다 투입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공식이잖아. 이게 바로 기울기 주어졌을 때 암기해야 돼 우리가 공식이지. 타원 기울기 m이 주어졌어. 마이너스 2로. 그러면 요 알맹이에 있는 애가 요놈인데 대입하면 요놈 나오지. 얘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첫 번째 요거 관계식 하나 이끌어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헷갈릴 수 있어. 우리가 타원에서는 A, B, C의 관계 상당히 중요했잖아. 뭐 쌍곡선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서 요점의 좌표가 우리가 0,C 요점의 좌표가 0,-가 되지 초점? 그렇지? 그럴 때 A, B, C 관계가 어떻게 돼? 상하형일 때는 요 관계식이 성립이 되지. 요 관계식 성립이 되잖아 일반적으로. 그런데 때마침 초점에 요 0,C가 이게 0,A래. C가 A라는 얘기잖아. C하고 A 같다는 얘기야. 얘 대신 A 집어넣으면 여기 나오잖아. 그치? 그럼 A, B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집어넣으면은 여기 6A 제곱이 4가 나오지? 그럼 A 제곱 얼마? 3분의 2가 나온다는 얘기야. 지금 문제가 뭘 묻지? B 제곱 물어봤구나.
그러면 거꾸로 얘를 없앨 거야. 얘네. 그리고 2배 하면은 2b제곱, 3b제곱이지. 3b제곱이 얼마? 4가 되지? 그럼 b제곱은 얼마다? 3분의 4가 되겠지. 답이 나왔지. 이렇게. 그래도 모의고사 문제이면서 동시에 내신도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15번. 15번은 또 그림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15번 가봅시다. 그 15번 문제를 보면 A가 지금 4,0이거든. 요 타원의 그 두 접선하고 직선 얘가 만나는 구조를 BC라고 할 때 면적을 구하실 문제야. 그러면은 우선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어. 이게 무슨 어떤 형태인지. 우선 타원이 지금 어떤 형태 지금 현재? 좌우형이지? 그치? 이러한 좌우형의 타원이고 문제에 부합하는 좀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얘가 4분의 x 제곱 그 다음에 y의 제곱 이게지? 꼭지점이 잡힌 어디니? 뿔마? 뿔마 2니까 여기가 2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여기 마이너스 2. 이게 되겠지 우선. 그 다음에 4,0이라는 점이 있대. 4,0은 여기 어딘가 있겠지. 여기 4. 여기가 지금 4가 되는 지점이고 A점이 지금 여기 있다는 얘기지. 여기서 지금 접선을 그었다는 얘기야. 접선을 그으면 뭐 이런 식으로 오셔야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오셔야 되겠지. 그랬을 때 얘하고 x 마이너스 1이지. 만나는 요 두 점이지. 면적 구하라 했지. 면적. 그러면 지금 얘는 외부의 점에서 접선 2개 그은 거지? 그 외부의 점은 우리가 풀 때 선택의 여지가 많잖아. 기울기 공식을 사용할 것이냐, 뭐 접점 공식을 사용할 것이냐 둘의 갈림길이 있는데 얘는 우리가 이 접점이 필요해 안 해? 안 하지. 접점 필요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기울기 공식을 구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애초에 이 공식에서 다 수직이야. 그렇지. 타원에서의 기울기 공식 어떻게 돼? y는 기울기 모르잖아. mx 뿔마 루트에 a제곱 우리가 a제곱을 알고 있어. 얼마? 4m 제곱에 b제곱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우선? 그렇죠. 이게 기울기 m이 있는 곡선인데 얘가 어디를 지나? 외부의 점 4,0을 지나니까 대입해줘야지. 4빵. 그렇죠. 4빵. 0은 4m 뿔마에 루트에 4m 제곱에 플러스 1 되니까 넘겨서 제곱합시다. 그러면 16의 m제곱이 4m 제곱에 플러스 1이니까 m제곱이 얼마? 12분의 1 된다. 그렇지. m의 값이 두 개 나왔어.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분의 1. 그렇지. 그래서 m의 값이 두 개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분의 1 나왔지. 그러면 나온 거지. 그럼 두 접선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일 때는 y는 2루트 3분의 1의 x 될 것이고 플러스 루트에 4m 제곱이 되면 m 제곱이 얼마? 11분의 1이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이제 3분의 1에다가 3분의 4 3분의 4 이렇게 되지? 그럼 얘 정리는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루트 3분의 1 x에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되니? 잠깐 왼값 두 개로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체크해야 돼. 얘가 기울기 양수 기울기 양수일 때는 음수 되는데 얘는 양수 음수니까 이게 돼야 되고 뿔마 중에서 택해야 돼. 얘는 음수일 때는 오히려 거꾸로 양수를 택해야 되겠지. 루트. 얘도 이게 되겠지, 그치? 거꾸로 가야 돼. 그림을 계속 그려봐야 돼. 이게 기울기가 음수이 되는 y좌표 양수가 돼야 되고 이런 거를 둘 중에 택해야 되니까. 그럼 끝났어 지금 봐봐.
내가 면적을 구하려면은 왜 높이는 알고단 말이야. 높이 얼마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4니까 요 길이는 6인 거 알고 있지. 그 밑변만 찾으면 되거든. 요 길이. 요 길이만 찾으면 되는데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y 값들만 조사 끝나겠지. 어차피 대칭적으로 나올 거니까 하나에다가만 대입하면 되겠어.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었을 때의 값만 체크를 하면은 되겠지. 오히려 예를 하면 낫겠다. 이게 양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을게.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약분될 거니까 y 값은 루트 3분의 1. 그 다음에 얘가 루트 3분의 2가 아니지. 그러니까 루트 3분의 3이니까 루트 3이 나오네. 그렇지. 그러면 밑변은 뭐가 된다? 2루트 3이 되겠지. 그거의 2배니까. 정답은 면적 구하거나 2분의 1에 밑변이 2루트 3. 높이 얼마? 높이 6이지. 나쁘면 6루트 3. 이런 식으로 보죠. 그 다음 16번. 마지막 문제 16번인데 얘가 조금 중요해? 교과서에 있어. 없을 것 같아. 이거 교과서에 있는 문제고. 타원에서 성립하는 약간 성질 중에 하나지. 타원에서 성립하는 특별한 성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얘가 왜 좀 잘 나와? 내용은 이거야. 타원이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서 접선을 그었지. 타원이 지금 뭐냐면 18분의 x제곱 그 다음에 12분의 y제곱은 1이야. 그럼 여기 P라는 점에서 여기가 P라는 점이야. 이 점에서 접선을 그었지. 만나는 점이 여기 Q라고 한대. 여기가 지금 5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의 반을 내려서 여기 H. 그때 뭐가 성립이 되냐면 묻는 게 OQ의 길이 요 길이잖아. 요 길이 곱하기 5H지. 요 길이 곱하기 6이야. 요게 값을 구하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정한 값이 나오거든. 일정한 값. 그걸 한번 구해보실 거야. 그러면 봅시다. 우선 요 길이를 구하려면은 내가 뭘 필요하니? 해봐. 목표를 잡아봐. 요 길이를 구하려면은 이 점에 x좌표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를 이렇게 문자를 잡고 시작을 해줘야지 당연히. 봐봐. 요 길이를 구하려면은 이거에 x좌표가 필요하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P를 이렇게 잡은 순간 접선 공식 중에서 어떤 걸 택해야 돼? 접점을 내가 잡았잖아. 접점을 이용한 접선 공식으로 가야지 당연히. 그렇지 않니? 이거 접점을 이렇게 잡았잖아. 내가 필요한 게 이 점을 반드시 구해야 되거든. 그래야지만 길이가 나오잖아. 그래서 방향을 잡을 때 기울기 쪽 공식으로 갈 것인지 접점 공식으로 갈 것인지를 갈림길에서 선택을 잘해줘야지. 그럼 얘는 당연히 접점 공식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A, B 얘가 x1에 해당할 것이고 얘가 y1에 해당하지. 그러면 공식 어떻게 되지? 18분의 x제곱 대신에 x1x ax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12분의 y제곱 대신에 y1 y b y가 되지. 그렇지? 얘가 이게 바로 접선이지. 그거에 Q점을 내가 찾을 거야. Q점은 x좌표 맞지? y 대신에 공식 넣어야지. 그러면 따라서 Q점의 좌표가 나오는데 Q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a분의 18,0이 되지. 됐니? 그럼 이제 끝났어. 별거 없어. 이게 끝이야. 여기서 해볼게. 그러면 지금 내가 뭘 구할 거니? OH의 길이 곱하기 OQ의 길이 구할 거지. OH는 뭐가 된다? 길이가 A지. 그 다음에 OQ의 길이는 뭐가 돼? A분의 H지. 무조건 약분된다고. 그래서 일정한 값이 나오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교과서 있어 이거. 유명한 시험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7번은 단답형 문제 할 수 있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수직이 되는 경우 분조상에서 봤을 때 수직이 된다. 오늘 정도 문제 접선에서는 이 정도 쓸 수 있으면은 거의 다 해결되니까. 그래서 너희들 아무래도 뭐 수험초 하느라고 지금 좀 정신없잖아. 기한은 되도록이면 여기서 그냥 많이 끝내가고 그나마 다행인 게 기한가 좀 양이 적기 때문에 벌써 이미 중간고사 보면 끝났잖아. 최대한 나갈 수 있는 게 여기야.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 접선도 뭐 1분만 포함된 학교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중간고사 이미 넘어가고 해야 됩니다. 그치? 기한은 많이 적으니까
시간이 워낙 짧지? 바로 좀더 조금만 나가고 시간이 잘랐더니만 너무 짧아졌어. 그치? 그래서 너희들 한 번에 4시간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오늘 벡터 좀 개념만 좀 할게. 개념만 하자. 한시간 더 더. 여기까지가 이제 또 거의 끝난 거야. 기하에 보면은 크게 세 덩어리라고 그랬지. 2차 곡선 파트 하나 있고, 벡터 파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분관 좌표, 분관 내용 파트. 딱 3개 파트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끝났어. 그래서 이제 오늘의 벡터인데 완전 새로운 단어네요. 여기는. 지금까지 동안도 안 되잖아. 오늘 벡터 개념하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정도까지만 간단히 보고 본격적인 건 다음 시간에 좀 하고 있고. 봅시다. 거기 우리 페이지가 86페이지지? 과학 시간에 좀 배우지 않았니? 배우나? 안 나오니 이거? 물리 때 좀 나오니? 그래서 봐봐. 우리가 이제 처음에 벡터의 개념인데 얘하고 조금 이제 비교를 해야 될 거는 스칼라의 개념이지. 요거는 요 벡터는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크기와 그 다음에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 걔를 뭐라고 하냐면 벡터라고 하지. 이거랑 비교해야 될 게 바로 스칼라지. 얘는 오로지 뭐만 있어. 크기만 갖고 있는 애야. 그러니까 둘이가 조금 차이가 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들이 많다는 거지. 특히 이제 속도와 속력의 차이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속도는 벡터에 해당해. 크기도 있지만 방향도 있어. 속력은 이쪽이지. 이쪽으로 가야 되지. 그러면 엄마 아빠 차에 악셀을 밟으면 쫙 움직이는 거 있잖아. 악셀 밟으면 쫙 반 올라가지.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속도계니 속력계니? 엄격히 얘기하면 원래 봐봐 이게 속도계라면 어떻게 돼야 돼? 전진일 때는 밟으면 일로 가면 후진일 때는 일로 가야지 속도계가 되는 거야. 방향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실제로 자동차가 어떻게 되니? 후진 기어 놓고 밟아도 무조건 이쪽으로 가지. 크기만 전달할 뿐인 거야.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속력계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속도계 막 이러잖아. 잘못된 표현인 거죠 지금. 그지? 그래서 봐봐 벡터라고 하는 거는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고민인 게 뭐냐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거지. 그치? 크기하고 방향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탄생한 게 바로 뭐냐면 화살표지. 화살표 이걸 뭐라고 하냐 유향 성분이라고 해. 방향이 있는 성분이지. 요거를 이용하면 우리가 크기도 나타낼 수 있고 방향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야. 우선 방향은 이 화살표 모양이잖아. 이렇게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거고 크기는 요 길이를 의미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한 방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요 화살표인 거야. 유향 성분을 이용할 거고 그다음에 용어 정도 조금 해보자면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시작이 되는 점이지. 그래서 이런 시점인데 시점. 그다음에 여기 도착점이지. 버스 종점하듯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종점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지점을 내가 A라고 놓고 이 지점을 내가 B라고 이름 붙였을 때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 벡터 AB 이렇게 A, B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으면 돼. 이게 찍 그으면 우리 선분이었지. 얘 화살표를 그으면 얘는 벡터가 되는 거고 여기가 시점이 되는 거고 얘가 종점이 되는 거야. 얘는 읽을 때 벡터 AB 이렇게 읽으면 되겠어. 그렇지?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두 개의 문자를 이용해서 시점과 종점을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하나의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 하나의 문자를 이용할 때는 소문자를 이용해. 그래서 얘를 스몰 a 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되겠니? 그 다음에 우리가 벡터에 만약에 크기만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할까? 크기라고 하는 건 요 길이를 의미하거든. 그래서 요 AB 벡터가 있을 때 요거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하면 절대값을 붙여. 이게 바로 뭐냐면 크기를 의미해. 그러면 크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길이지. 길이니까 얘는 스칼라겠지. 딱 방향이 존재하지 않는 걸 의미하니까. 그래서 거기 86페이지 한번 가볼까?
그래서 거기 봐.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크기하고 방향이지. 동그라미 쳐야 되고 그래서 벡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유향선본으로 나타내면은 크기와 방향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표현한 방법이지. 요놈이 바로 시점, 이게 바로 종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문자 하나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소문자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하다. 그럴 때 그 절대값을 붙였다는 얘기는 뭐를 의미한다? 이 벡터의 크기만. 그치? 얘는 이 자체는 벡터지만 절대값을 딱 붙이는 순간 얘는 스칼라로 바뀐 거지. 길이만 의미하니까. 그치? 그리고 단위 벡터라는 개념이 나오네. 단위 벡터는 용어 정리 좀 하자면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입니다. 크기가 1인 벡터.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0벡터도 있어요. 0벡터. 크기가 0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0 있지. 실수 0하고는 뭐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차원은 좀 다른 거지. 걔는 실수 값인 거고 얘는 벡터에서 의미고 좀 차이가 있지. 거기 봐봐.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보면은 5번에 봅시다. 5번에 보면 크기가 1인 벡터를 뭐라고 한다? 단위 벡터라고 한다. 그 다음에 6번에 가보면 크기가 0이 벡터지. 그게 0 벡터하고 얘는 당연히 시점과 종점이 1차겠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벡터의 개념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서로 같은 벡터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얘가 같은 벡터인지 다른 벡터인지는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우리가 봐봐. 벡터의 개념 요소가 크기하고 방향이란 말이야. 그럼 이 두 개가 같으면 당연히 같은 벡터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벡터가 하나 있어. 이걸 내가 스몰 A 벡터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방향도 같고 크기도 길이도 같아. 이걸 스몰 B 벡터라고 할게. 얘를 평행이동 시켰을 때 평행이동 시키면 딱 겹쳐지는 크기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당연히 같은 벡터라는 얘기지. 왜냐면 방향 같지. 같은 방향 보겠지. 길이도 같지. 크기 같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는 같은 벡터. 같은 벡터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방향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크기가 같으면 같은 벡터다. 그래서 평행이동을 통해서 겹쳐질 수 있으면 같은 벡터인 거야. 그래서 거기 2번에 박스 밑에 볼까? 거기 동그라미 2번 중요한 거지. 한 벡터를 평행이동을 통해서 겹쳐질 수 있다면 걔는 같은 벡터가 되는 거야. 되겠니? 이게 같은 벡터의 의미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역벡터지.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개념 정리인데 0벡터는 아까 전에 크기가 0벡터라고 했고 역벡터는 시점과 종점이 뒤바뀌어 있는 벡터로 생각하면 돼. 그치? 요 벡터지. 예를 들어서 이러한 벡터가 있어. 시점이 지금 현재 A지. 여기가 종점이 현재 B지. 이러한 AB 벡터가 있어. 역벡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점과 종점이 뒤바뀐 거야. 여기니까. 그래서 BA 벡터야. BA는 일로 가는 거지. 요 벡터. 얘는 역벡터지. 근데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똑같아. 마이너스를 붙여. 그렇지? 마이너스. 요 벡터를 마이너스 붙였다는 얘기는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얘기는 역벡터라는 표현이거든. 그러면 시점과 종점을 뒤바꿔주면 돼. 이거 봐봐. 이거지. 요 BA 벡터에 마이너스 붙였어. 시점과 종점을 바꾸면 얘가 되겠지. 우리 이야기는 뭐 마이너스의 개념이 쓰던 거랑 비슷하지. 그래서 거기 봅시다. 그 87의 하단부에 보면은 나와 있지. BA 벡터는 마이너스의 AB 벡터가 된다.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뭘 할 거냐면 필수지 1번을 먼저 볼게. 이거 봅시다. 필수지 1번은 그냥 개념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육각형이 상당히 많이 나온단 말이야. 정육각형이. 이렇게 돼 있지. 얘는 정육각형은 그쪽에면 정삼각형이 6개 나오지 이렇게. 요거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봅시다. A, B, C, D, E, F, G. 여기가 5야. 그럼 첫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제.
D 벡터하고 서로 같은 벡터를 모두 구해보래. D 누구니? 얘지. 빨간애. 얘랑 같은 벡터 다 골라보시는 거야. 그러면 평행이동을 통해서 겹쳐질 수 있으면 다 같은 벡터지. 몇 개 있니? 얘랑 얘 되지. 얘도 되겠지. 누구도 돼. 얘도 평행이동을 통해서 겹쳐질 수 있잖아. 그렇지. 더 있어 없어? 없지. 세 개 존재하지. CF는 어디? CF. 걔는 CF가 같은 벡터는 여기. 얘는 방향 같은데 크기가 다르잖아. 얘는 2배지. 같은 벡터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벡터가 되려면 뭐야 돼? 크기하고 방향까지 같아야 돼. 방향은 당연히 같아야 되고 크기니까 길이까지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1번 답은 몇 개? 3개가 존재하지. 그래서 적자는 CO 벡터 요거하고 그 다음에 BA 벡터하고 그 다음 누구 있지? OF 벡터 요 3개 존재하지. 그 다음에 2번은 뭐 볼게. 2번은 문제가 BC하고 크기는 같은데 방향 반대인 걸 골라버려. BC가 누구니? BC 얘지. 얘 BC가 얘거든. 요 벡터하고 크기는 같은데 길이는 같은데 방향 반대인 거지. 그럼 난 뭘 찾아야 돼? 이렇게 가는 거 찾아야 되겠지. 이렇게 방향이 반대인데 크기는 같다. 길이는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보는 거 있겠니? 얘 보이지? 얘 그치? 얘 있을 거야. 얘도 있지? 얘도 있지? 얘도 마찬가지로 몇 개? 3개 줘야 돼. 그치? 12 빼먹었니? 12하고 4개 C 걔도 있으니까 얘도 있지. 얘를 빼먹었네. 지금 문제가 그거네. BC하고 크기는 같지만 방향 반대인 거. 얘도 해줘야지. 얘도 카운팅 해줘야지. 10이 됐지. 그 다음에 3번 가볼까? BC의 크기 구하래. 크기는 뭐라고 했어? 길이를 생각하면 돼. 그럼 BC의 길이 얼마일까? 1. 뭐 없지. 그 다음에 4번은 A2 벡터의 절대값을 붙였다는 얘기 크기지? A2가 누구니? A2 이거지. 이거 봅시다. 2 벡터 요거. 그럼 문제가 묻는 건 요거에 뭘 구하라? 길이 구하라 이거지. 길이. 그러면 지금 여기가 한 변의 길이 얼마? 2짜리거든. 얘도 당연히 2짜리지. 얘가 정삼각형이야. 그럼 요게 60도 60도지. 그럼 요거 따로 떼어보면 이렇다는 얘기지 지금. 2등변 삼각형인데 이게 2짜리 2개에다가 이게 2짜리 2개에다가 지금 여기가 60, 60이니까 120이지. 길이 1인데 진짜 그럼 요 길이 구하라는 얘기지 지금. 얘는 우리 수선해 발려면 딱 특수각이지. 그렇지. 요 길이는 요게 1대 루트 3대 2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될 거고 얘를 루트 3을 곱한 거니까 2분의 루트 3 되겠지. 여기 또 마찬가지로 얼마? 2분의 루트 3이 되겠지.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 루트 3이지. 이제 보여줄 거 있지. 이거는 딱 벡터의 덧셈과 뺄셈만. 벡터의 덧셈만 해야 되겠다. 뺄셈이 좀 중요한데. 다음 페이지 볼까? 벡터의 덧셈 나오지 90페이지. 덧셈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책의 삼각형법. 첫 번째가 삼각형법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형사법이죠. 형사변형법. 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삼각형법은 뭐냐면 꼬리 물기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좀 더 기억하기 좋아. 꼬리 물기. 그 다음에 평사법은 뭐냐면 시점이 통일되어 있는 경우, 시점이 같은 경우.
두 벡터를 내가 덧셈을 한번 볼 거야. 요건 스몰 A 벡터. 내가 여기다가 스몰 B 벡터를 이렇게 더할 거야. 이게 스몰 B 벡터가. 지금 내가 뭘 구할 거냐면 이 A 벡터하고 B 벡터의 합을 한번 구해보겠다 이 얘기지. 그럼 첫 번째 삼각형법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는 꼬리물기라고 했어. 꼬리물기. 그러니까 이 B 벡터에다가 A 벡터 더할 거야. 그러면 요 시점이지. 요 놈의 중점과 요 놈의 시점을 일치시키면 돼. 그러니까 얘를 평행이동시켜가지고 B 벡터를 평행이동시켜가지고 일로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이게 B 벡터가 되겠지. 얘를 평행이동시키면 그러면 얘가 꼬리물기가 됐지. 이거의 시점을 얘가 이러고 있는 형태잖아. 그래서 얘를 뭐냐면 최초의 시점하고 최초의 종점을 연결한 요 벡터가 바로 뭐냐면 A하고 B를 더한 결과가 된다. 이게 삼각형법이야. 삼각형이 딱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얘는 시점과 종점이 맞물리게 만드는 구조인 거지. 그다음 형사법은 뭐냐면 똑같은 그림이야.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 얘는 시점을 일치시켜야 돼. 그러면 얘를 쭉 평행이동시켜가지고 어디로 가져야 돼? 일로 가져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 지금 얘는 요게 현재 A 벡터. 그럼 얘를 쭉 평행이동시켜서 시점이 같게끔 일로 이동시키는 거지. 요게 B 벡터. 그렇지? 얘를 시점을 이렇게 일치시켜. 그런 다음에 평사를 만든다는 거야. 얘를 두 변으로 하면. 그랬을 때 대각선이 바로 두 벡터의 합이 된다. 요게 바로 뭐냐면 A 더하기 B 벡터가 된다. 실제로 얘하고 얘는 결과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 꼬리물기를 하든, 그치? 시점을 통일시켜서 평사법을 이용하든 같은 결과 나오지. 되겠니? 한번 봅시다. 거기 90페이지 가보면 첫 번째 삼각형법이지. 그럼 얘는 뭐라고 했어? 꼬리물기. 시점과 종점을 맞물려서 최초의 시점에서 마지막의 종점을 연결하면 그게 합이 된다 이거. 벡터가 막 이렇게 있어 얘들아. 되게 이 벡터에다가 이 벡터에다가 요 벡터에다가 요 벡터를 더했어. 그럼 결과가 뭐가 된다? 꼬리문과 이게 돼 있지? 그러면 결과는 요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삼각형법. 그 다음에 평사법은 뭐다? 시점이 통일되는 겁니다. 같게 만들었을 때 그때는 평사를 만들어서 대각선이 바로 벡터에 합이 된다. 그럼 우리가 봐봐. 물건을 막 이쪽으로 당기려는 힘이 있어.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당기려는 힘이 있어. 그럼 뭔가 느낌이 이쪽 방향으로 물체가 끌려가지 않을까? 그치? 이쪽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 힘의 크기는 요 길이만큼, 그지? 그런 느낌이 오시죠? 그 정도만 좀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벡터의 뭐 덧셈에 대한 연산 법칙 나오지 거기 91페이지에. 그러니까 얘는 좀 그냥 가볍게 읽어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제 연산에 있어서 교환 법칙하고 변환 법칙을 알지? 교환 법칙은 뭔데? 차리 바꿔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계산 순서지. 봐봐, 이거 한번 해볼게. 결합 법칙을 한번 해볼게. 이게 A에다가 B 더하고 먼저 더하고 거기다가 이제 C 벡터를 더한 요 경우하고 이번에 뭐냐면 B하고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벡터를 더하는 경우하고 그 경우가 같다 이 얘기인데 실제로 얘는 해보면 돼. 그렇지? 거기 우리 책에도 좀 그림이 나와 있겠지? 이 결합 법칙에 대한 거. 그러면 여기 볼게. 이걸 먼저 볼게. 요게 A 벡터고 요게 스몰 A 벡터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스몰 B 벡터를 내려가 볼게. 꼬리물기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야. 스몰 B 벡터. 그 다음에 스몰 C 벡터를 요걸 이렇게 해볼까? 요 방향. 요거를 스몰 C 벡터로 볼게.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얘하고 얘를 더했어. 그럼 뭐가 나오니? 두 개 더하면 꼬리물기니까 이게 나오지? 맞네? 이게 지금 뭐냐면 A하고 B를 더한 결과지. 거기다가 지금 C를 더했어. 요 파란 벡터에다가 다시 C를 더했지. 그럼 꼬리물기에 의해서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요게 되겠지? 요게 최종적인 결론이지. 되니? 그럼 얘를 이번에 얘부터 해볼게. 똑같은 그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요게 스몰 A야. 그 다음에 여기 스몰 B지. 스몰 C 이렇게 돼 있어. 내가 뭘 할 거냐? B하고 C를 먼저 더해. 그러면 B하고 C를 먼저 더하면 무슨 벡터 나와?
여기서 이게 나오겠지. 되니? 이거에다 이거다면 이거잖아. 최초의 시점에서 마지막 종점. 되니? 그런 다음에 이제는 뭐야? A 벡터하고 요 파란 벡터 더할 거야. 이거에다가 얘를 더하래. 그럼 뭐 나와 별로? 얘가 나오지. 똑같은 결론 나오지? 네, 그래서 결합 법칙은 이렇게 한번 해봤어. 그래서 우리가 근데 기억만 하면 돼 지금은. 교환이야 당연히 성립이 되는 거고 그게 자리 바꾸는 거. 심지어 결합도 성립이 된다는 거지. 계산의 순서를 내가 요 놈을 먼저 하든 얘를 먼저 하든 결과는 똑같이 나오지. 그 다음에 그 밑에 91페이지까지만 할 건데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문제. 뭐 이거는 좀 우리가 사칙연산의 계산을 똑같이 하면 되지. 0벡터. 0벡터가 이거지. 얘는 차원은 물론 클래스는 벡터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냥 숫자 0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래서 기존에 있는 A 벡터에다가 0 벡터를 더했어.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0을 더한 거 마찬가지다 이거지. A 벡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 벡터하고 누구를 더하면 역 벡터를 더하면 더해버리면 0 벡터가 된다는 거지. 그치? 이것도 뭔가 느낌이 어렵지 않지? 그래서 오늘 가볍게 그냥 벡터의 개념만 좀 해봤고 벡터의 뺄셈이 조금 난이도 있는데 얘가 중요하거든. 다음 시간에 이거 보고 오늘은 해야 될 게 뭐냐면 너희들 2차 곡선 좀 푸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시원찮거든. 오늘 풀었던 거 기출 한번 다시 한번 좀 해. 시간 많이 투자하지 말고 한 30분 정도면 복습할 수 있을 거라고 봐. 오늘 다 풀었기 때문에 그지? 많이 투자하지 말고 기한은 30분 정도만 집에 가서 노력하고 지금 기한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 일정 좀 알려주면 우리가 2월 9일 있지? 2월 9일 2월 9일이 금요일일 거야. 설 바로 전날. 9일일 걸? 금요일이지. 금요일은 학원 전체가 다 휴강이라서 애초에 나도 휴강을 애초에 그때는 안 잡았어. 그러니까 9일은 쉬고 그 다음에 이제 5일인가? 그건 내가 다음 주에 좀 일정을 알려줄게.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단 말이야 지금.